CNN 보도? 네. 인권 침해 의혹? 허허. 이게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제 인권 침해 의혹이 담긴 문건을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계속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심히 침해되니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이건 참 나라망신인 것 같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감방에 있고 불을 꺼놓는 감방, 그런 반대적인 의미의 감방은 잘 없거든요. 우리 봉도사님이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일단 가끔씩 중요한 게요. 더럽고 차갑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자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교도소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일반 그 1인 감호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넓고 뭐 세면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구치소를 가게 되면 독방에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홍거실이라고 해서 4명 한 6명이 수용이 되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혹여라도 다른 재소자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4,6인실을 줬죠. 네, 4,6인실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원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거 혹시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 독방 이렇게 쳐보면요. 검색을 그 구조가 하면 나와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휴대폰들 들어서 박근혜 독방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인지 야 구치소가 이렇게 좋아? 저 금방 인지. 사진 보고 우리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굉장히 예전에 넓습니다. 신림동에서 다 고시공부 해봤는데 예. 뭐 백성 변호사는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서 좀 컸지만 저는 정말 손가락질을 해요. 농담 좀 보태서 예. 저 자는 것 빼고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쭉 이렇게 봤는데 정말 관짝 같아요, 관.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관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시공부할 때요. 그래, 그 정도로. 트랜스포머요? 근데 독방이 대부분 그래요. 독방이 딱 그럼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먹방이라 그러거든요. 창문 없는 방. 먹방, 더 예. 싸요. 5만 원 싸서. 그렇죠. 그거는 창문 살았는데. 있으면 5만 원 비싸고. 예. 거기서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네. 그냥 항상 어둡거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만 감으면 자요. 언제가 밤인지 잘 몰라. 안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나 백승 변호사는 네. 두 분이 집안이 좀 넉넉해갖고. 저는 창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은 있는데. 예. 안 넉넉한. 창은 있었어요. 예. 여긴 좋은 원룸이었죠. 호텔. 신림동 최고 벌써 좋은 눈물이 원룸. 글썽글썽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약간 이게 목이 메는지 자꾸 커피를 잡고. 야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국정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변호인 총사퇴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진짜 이제 이 의미에서로 해줘야 돼. 법적으로는 틀렸다. 법적으로는 틀렸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이나 7시간 반이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친박 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기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발표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박한다. 요거는 보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할 것이냐 문제 관련해서 저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55대 45로 이건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연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맞췄어야 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앞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거 봐라 인권 침해하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막 영장도 연장을 했지 나는 거기다 독방에 뭐 어두운 데 갇혀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면이 고려될 때 더 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부 회장 유죄 나오고 예. 지금 뭘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투쟁의 방법을 바꾸자.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 법리투쟁이 아니라 이제 정치 싸움으로 끌고 그렇죠. 가자. 아하. 정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봤는지 판 잘못 짰어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때 있었던 당인데 이렇게 비판할 수 없잖아요. 당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 왜 사투리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거부, 예.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변호사들이 그럼요. 보는 관점에서.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왜냐면요. 그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충실히 받아야 하는 건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총시했던 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렇죠. 근데 건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사실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예.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두 가지인 건데 이제 뭐 잘못한 거 그렇다 치고 예. 박 전 대통령 뭘 노리고 저랬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림수. 아 그렇죠. 왜냐면 모든 행위들이 노림수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제 아까 백성분에서 지적했던 그 세월호의 문건이 공개된 그 부분을 아마 감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겠으나 예, 박 전 대통령 판단해보건데. 측에서는 야 이거 뭐야 영장 기각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 전날 문건 발견됐다면서 실장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개하네? 예. 이건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정치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걸 하고 문건이 발견된 지도 며칠 됐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발견되고 목요일날 발표하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발견은 9월 27일 날 전날 보고받은 거예요. 예. 아니 뭐 어찌됐건 이거 실장이 머리 이제 귀에 들어온 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야 이거는 이 정부에서 의도가 있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야 이건 너무 심한 데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성적 판단으로서 감정을 제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지금 정치 재판으로 틀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백성 변호사 지적했듯이 아마 향후 재판은 틀렸으니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것이 사면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로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사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근거는 뭐냐면 사면 누가 사인하죠? 대통령. 대통령 사인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탐에 사면하는 게 나와 우리 정권에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이 여론의 역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사인은 문재인 대통령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하면 노리는 건 그걸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정치 주장을 하면 지금 일단은 태극기 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들썩들썩하고 자유한국당도 따라와줘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 완전 오류인 거예요. 이거 완전 오류. 그러니까 왜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담을 느껴. 야, 그럼 이거 3일 줬다가 내곡동 가가지고 거기서 사조정장 어떻게 감당하냐? 뒷감당 안 되거든요. 더 못합니다. 차라리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봐야 정치적 영향도 없고. 그러면. 그리고 조용히 그냥 재판받고 있으니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야 본인의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줍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강하게 가면요 부담을 느껴서 못합니다. 네. 그냥 완전한 오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박 전 저는 대통령 악수에 측에서. 악수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10월 25일 그때부터 한번 돌이켜보면 예. 그때 이제 발표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거짓말 비스무리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24일입니다. 예, 24일인데 예. 하야 그것도 사실은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가정해 보면 정말 지금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야 그런 것도 놓쳤죠. 아니 그리고 하야 탄핵도 때도 하야 등등도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헛소리 애매모호하게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오판을 했는 게 뭐냐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계속 시간 끌다가 자신은 탄핵 안 될 거라 믿고 자료 다 놔두고 갔고요. 예. 보물도 놔두고 가버렸고. 케이프도 준비해라. 예, 예.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될 때도 본인 구속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오판에 오판. 지금 구속 기간 연장됐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박 전 대통령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변호인 중에. 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영한 변호사한테 혼잣말로 욕은 왜 했어요? 요거 안 했습니다. 저 잘 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되는 걸 저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한 90% 이상은 연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변호사라면 의뢰인한테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약 1년 나올 것도 2년 나온다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나오면 예,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변호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좀 집행유예 나올 것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제래해야지만이 집행이 된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구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판을 하고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아니 이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진짜로 안에 있으면요. 나가려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혹시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복권될까? 근데 복권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8월 15일 지나니까 하루 이틀 동안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청와대에 있는 모 전직 의원이면서 현재 수석으로 있는 분한테 만났어요.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래갖고 나 요즘 기분이 꿀꿀해. 또 12월에 성탄절 성탄절 특사 안 되면 이것도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3.1절 특사로 나갈 줄 알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3.1절 특사를 안 해주더래요. 네. 그때부터는 하루 징역이 1년 같더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나올 거를 기대했었으면 그게 이 변호사가 잘못된 거예요. 못 나온다 그랬어요. 내곡동사에 나무도 새로 심었잖아요. 처음부터 한 10년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10년 너무 심하고 한 15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기보다 그냥 사실상 지금 약간 집사 같은 집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소통이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유영하 변호사 그대로 따라해주는 사람이지 본인의 생각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효과 없을 것이다. 저는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마지막 분단에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요? 박 전 대통령 이제까지 스타일을 봤을 때 나름의 정치적인 결단을 다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때로는 승부수를 던져서 그 승부수들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죠. 뭐 천박당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2008년 총선 공천 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들 승부를 던져서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정적인 승부수의 실책이 배신의 정치 시작한 거. 유승민.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유영하 변호사 정도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결정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에게 일방적으로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통보. 이렇게 합시다. 사임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내가 만약에 재판 거부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큰 그렇죠. 결정과 큰 그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단독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그 근거 자료들을 조금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보를 지금 제대로 예, 제공하지 않고. 왜곡했을 가능성 크고 그럴 수 무죄일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재판 연장됐을 때 첫 재판에 그 얘기를 변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변론에 앞서서 그 얘기 그 문구들을 보면 많은 뭐 관용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여러 표현이 본인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쓰는 표현이지만 자주 안 쓰는 표현들이 있고 법률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안에 변호인단의 생각도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단은 박 전 대통령이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변호사들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부예요.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 진짜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원래 재판 받을 때 혼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형이 이제 가능한 범죄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그래서 필요적 변론 사건 반드시 3년 이상. 예, 맞아요. 정확하게 역시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한 7명 변호사 있잖아요. 여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없어요. 이거 번복하면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이 변호사들이 잘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안 해요. 이제 박 전 대통령 보시면. 그러면 결국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면 이거 지금 수사기록 10만 쪽이에요. 물론 국선 변호인이면 제대로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럼 이거 일단 국선 변호인도 기록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하고 재판할 수는 없잖아. 더 큰 문제.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사를 안 만납니다. 유영하 변호사 빼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한테 지금 본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선 변호인 혼자 그냥 앉아서
멍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오는 판단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내일 보세요. 저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출석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그래 내가 나오긴 나올게. 니네 마음대로 해. 딱 이 자세로 갈 것 그럼 같거든요. 출석하고 국선 변호사 옆에 있고. 네. 국선 변호사는 꺼다로 보리자루죠. 뭔 그렇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저랑 똑같은 상황이죠. TV 보고 한 거랑 다니까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국선 거 아니에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박지원 변호사는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 저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TV 계속 나오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그 몇십만 쪽의 그 자료를 볼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접견인데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골석 재판이 될 수 있어. 아예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배째 난 안 나가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봐라, 뭐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위조 판결했다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정책으로 끌고 간다? 그런 쪽으로 아하. 끌고 가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8014님 없던 죄라도 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감방에 가 있고 싶네요. 밥도 주고 넓은 원룸에 운동도 시켜주고 지금 밖에서나 하루하루 겨우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검색하셨네요. 검색하셨어요. 자, 박근혜 독방 검색하면 박 나오고요. 그 원룸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150만 원쯤 됩니다. 자, 최석현님, 박 전 대통령 독방보다 못한 곳에 살고 있는 국민도 허다합니다. 아침부터 참 기분 멍멍해 갔네요. 이분 아주 센스 있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날도 꿀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 김세윤 부장판사,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재판 진행의 달인입니다. 지금 일단은 변호인단을 좀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유가 사회 재판이 힘들다 그러면 2회 재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은 많이 숙성이 돼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재판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증인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재판. 박근혜 독방 검색어 실검 1위에 올라갔대요. 야, 정치쇼 여기 말고 또 독방 얘기한 데가 없겠죠. 없죠. 그럼 그 우리 독방 실검인데요. 검색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예.